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현재의 경기도 땅 포천지방에 전해지는 죽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어느 신만이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성이 김가인 신만이가 있었는데 경기도 땅 영평에 살았다. 하루는 마을 사람 둘과 더불어 백운산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갔다. 높은 곳에 올라가 내려다보니 사변에 깎은 듯이 암벽이 서 있어 마치 곡식을 되는 말속 같았다. 그 안에 인삼이 잔풀을 엮어놓은 듯 매우 무성하였다. 세 사람은 놀라움과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곳에 닿을 방법이 없었다. 마침내 풀을 엮어 둥주리를 만들고 그것을 칡넝쿨로 묶은 뒤 세 사람 중 가장 덩치가 적은 김가를 그 속에 앉혔다. 둥주리를 매달아 내려주니 김가는 인삼을 눈에 보이는 대로 모두 채취하여 둥주리 속에 넣어 주었다. 그러자 위에 있던 두 사람이 둥주리를 끌어올리더니 인삼을 나누어 가지고는 둥주리를 버려둔 채 그냥 가버리는 것이었다. 김가는 도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고 말았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깎아지른 절벽이 100여 길이나 높이 서 있을 뿐이었다. 날개를 달면 모를까 나갈 수가 없었다. 또한 먹을 만한 것도 없어서 다만 남아있는 인삼을 캐서 먹었는데 더러 크기가 팔뚝만한 것도 있었다. 불에 익힌 음식을 먹지 못한 지 67날 만에 기운이 엄청나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밤이 되면 바위 밑에서 자며 온갖 궁리를 다해보았으나 뛰쳐올라갈 재주가 없었다. 어느 날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위를 바라보니 숲의 나무가 쪼개져 쓰러졌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머리는 큰 항아리 같고 두 눈은 횃불처럼 번득였다. 꿈틀거리며 내려오더니 곧장 김가가 앉아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었다. 김가는 꼼짝없이 죽을 따름이라고 생각하였다. 큰 구렁이는 그의 앞을 가로질러서는 곧장 둥주리줄이 내려왔던 절벽을 타고 오르는 것이었다. 그 길이가 10여 장가량 되었는데 꼬리를 김가 앞에 놓고는 계속 흔들어댔다. 김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이 구렁이가 사람을 보고도 물지 않고 이처럼 꼬리 흔드는 것을 보니 어쩌면 나를 구하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마침내 허리띠를 풀어 구렁이 꼬리에 단단히 묶고 구렁이 위에 올라타 엎드려서는 꼬리 끝을 꼭 붙잡았다. 구렁이가 한 차례 꼬리를 휘두르자 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몸은 이미 절벽에 있었고 구렁이는 숲으로 들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김가는 그 구렁이가 천지신명의 조화가 아닌가 하고 고맙게 여기며 마침내 전에 왔던 길을 찾아 산에서 내려갔다. 내려가다 보니 함께 왔던 두 사람이 모두 큰 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김가는 멀리서 소리쳤다. 자네들 여태 여기에 있었는가?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대답이 없었다. 그들 앞으로 다가가서 보니 모두 죽은 지가 오래되었다. 그들이 가져갔던 인삼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채였다.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지만 산에서 내려온 김가는 두 사람의 집에 가서 병고를 알렸다. 내가 두 사람과 더불어 인삼을 캐고 함께 돌아오는데 도중에 갑자기 구토와 설사를 하더니 두 사람이 모두 죽고 말았어. 독 있는 물건을 잘못 먹은 듯 싶소이다. 우리가 캔 인삼을 비록 똑같이 나누어 가졌으나 내가 어찌 참아 가지겠어. 하고는 캔 인삼 전부를 두 집에 나누어 주어 장례 비용에 충당하게 하고 자신은 한 뿌리도 가지지 않았다. 또한 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두 집에서는
김가를 믿어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고 시신을 모셔다가 장례를 잘 치렀다. 그 두 집은 인삼을 가져다가 큰 돈을 받고 팔아 논과 밭을 장만하고 잘 살았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김가의 나이 90세가 넘었다. 그래도 그는 젊은이처럼 건장하였다. 김가는 본디 이담석이라는 집안의 사촌이었는데 가족 모두 몸값을 치르고 양인이 되었다. 아들 5을 낳았는데 모두 근면성실했으며 고방에 곡식을 쌓아두고 부유하게 살았고 손자와 증손자까지 번성하여 동네에서 으뜸 가는 집안이 되었다.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김가와 두 사람이 인삼을 캐러 백운산에 들어갔던 일을 아는 사람도 이제는 다 죽었다. 김노인은 비로소 죽음을 예감하고 여러 아들과 손자들을 불러 유언을 남겼다. 무릇 사람이 죽고 살거나 가난하고 부유함에 하늘이 지켜보지 않는 일은 없다. 너희들은 절대로 그릇된 생각을 하지 말거라. 살면서 하늘이 노하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눈앞에 이익에 눈이어 두어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세상의 그 누구에게라도 그 등에 칼을 꽂아서는 안 된다. 차라리 손해를 보거라. 사람이 곧 하늘이자 우주이니 섬기고 또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세상을 버렸으니 그로서는 자손에 대한 교훈을 방편 삼아 옛일을 발설한 셈이 되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영평은 경기도 포천군에 있던 마을입니다. 현재로는 영북면 영중면 일대라고 하는군요. 둥주리는 둥우리입니다. 지피나 뎁사리 따위로 바구니와 비슷하게 엮어 둥글게 만든 그릇입니다. 잔풀은 어린 풀입니다. 길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길은 사람 키 정도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장도 길이의 단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장도 역시 사람 키 정도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이담석이라는 인물은 생물연대 및 자세한 행적이 미상입니다. 사천은 개인에 의해 매매되고 사역되던 종입니다. 비복, 백정, 무격, 배우, 창녀 따위가 있다고 하는군요.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자미상의 청야담수가 모본입니다. 여기서는 김동욱 교수가 번역한 구격 청야담수를 빌렸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숭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과 간송미술관소장 그림도 몇 점 빌렸습니다. 이무성 화백의 사파, 신밧달을 외치려 고독한 산행을 마다하는 신만이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준근, 신윤복 그리고 김홍도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2F, 핀터레스트, PNG트리,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프리픽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